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마로니에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. 그런데 내가 화면으로 봐볼 때 느낌이 저번 주보다는 거의 2배는 나왔겠다. 이제 이렇게 봐집니다. 그리고 그 결기가 전에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. 뭐냐면 점점 그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.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무죄다. 석방이 돼야 된다. 2번 구속은 인권유린이다. 이와 같이 뭔가 확신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이제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확신이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주변에 이제 보는 사람들도 호응이 예전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,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서 금방 세상이 뭐 바꿔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모두가 모두 마음이 이제 이렇게 서로 공감이 되고 모이고 그리고 전파되고 이제 그 뜻을 보여주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. 우선 저 외국에서 바라봐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인 걸 보여줘야 그래도 사진 한 컷이라도 찍고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. 네, 그런데 기왕이면은 뭐 강화문 비었다면 강화문에 자리 잡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? 왜 그러냐면 강화문이 거기에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. 그 위에가 바로 청와대 있잖아요. 그렇죠? 거기서 크게 외치면 들리는 자리예요, 거기. 왜냐면 아래 소리는 높은 대로 그냥 옆에처럼 들립니다. 예, 그런 거 있고 거기가 또 집회하기는 또 좋아요.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행진도 거기서 또 종로로 하든지 어디로 행진을 할 수 있고 거기를 자리 잡는 것도 나 괜찮겠다 싶어요. 저쪽에 마로니에 쪽보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거기가 촛불 집회 했던 곳이라 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거기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또 뉴스 타기도 그쪽이 나을 겁니다. 이렇게 시가를 쭉 행진하면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호응하는 게 이것도 중요하죠. 근데 이제 물론 강화문 쪽에는 그 지나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, 거기는. 그렇지만은 뉴스 보도 타기는 강화문이 낫거든. 그래 뉴스 보도가 좀 나오고 해야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상징성이 그쪽이 있다. 그러면 여의도 같은데 국회의사당에서 한다. 그럼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. 거기는 그 뉴스 타기도 참 좋죠. 그러니까 좀 상징성이 강화문이 좀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다음 주에 대구에서 한다 그러죠. 대구도 거기 뭐 보수 본고향이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하는 것도 괜찮지.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쪽이 박근혜 대통령 또 고향이니까 거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거기도 선택은 잘한 거예요. 네, 그렇게 봐요.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라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하고 좀 뭐 난리라고 해도 될 판인데요. 그런데 여도 자한당의 홍 대표하고 최경환 이렇게 붙었네요. 같이 서로 이제 물러가라는 식이네요. 그럼 홍준표 대표 어떻게 말하는 거 볼까요? 박정권 몰락 장본인 출당 저항은 화무치. 그러니까 출당 저항하지 말고 얼른 나가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. 진박인가 아닌가 감별사.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을 항해서죠. 세상이 변했으니 자중해라 이런 말도 아무튼 그냥 이건 뭐 노골적으로 막 공격하네요. 그럼 최경환 국회의원은 또 어떻게 하나요? 가만히 있나요? 그냥 쓸쓸히 물러갈 건가요? 아무튼 참 왜 이 친박들이 이런 서름을 당하겠습니까? 여러분 왜 그렇게 당한다고 봐요?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물러나고 탄핵을 당해서 저렇게 친박이 그럴까요? 그건 아니죠. 친박이 너무 지금까지 무기력했어요, 사실.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할 때도 그때 뭐 국회를 점거한다든지 한마디로 투표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어떤 적극적 띄었습니까? 아니면 당론으로 딱 정해서 참여 전체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거 안 했죠. 물론 그때 이정현 대표가 이제 그렇게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됐잖아요. 그리고 또 다음에
임명진 들어오고 뭐 어떻게 되고 이 상황 막 휘둘릴 때 친박들 그때 뭔 저항을 했습니까? 뭐 뜻대로 세운 게 있습니까? 그저 눈치나 실실 보고 있고, 그리고 또 탄핵을 당해가지고 공판을 받는다고 저렇게 5개월 6개월 저럴 때 말이라도 뻥끗한 거 봤어요? 아마 제대로 가서 면회도 안 했을 거예요. 그리고 구속영장 재발부, 물론 그거는 이제 다 반대한 걸로 이제 알긴 압니다만 그 뒤에 발부돼도 뭐 별로 입 닫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친박이 서름 받을 만해요. 그렇게 무기를 가면 서름 받습니다. 어디 가서도. 너무 또 빼나고 또 모나면 또 정 맞는다고 그것도 부딪히지만은, 그렇게 무기라고 그저 눈치나 보고 있으면 이쪽에서도 툭 차고 저쪽에서도 툭 차고 그러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? 그 숫자 뭐 무기를 하는데 거기서 당대표 나오겠어요? 못 나오죠. 그러니까 늘 체이죠. 당연히. 지금 홍 대표만 해도 그렇잖아요. 국회의원도 아니에요. 그렇죠? 대통령 나가서 떨어진 사람이에요. 그래도 대표하고 지금 당을 주무르고 있잖아요. 뭐 합당을 시키니, 그리고 너들은 나가라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. 이제 명분이야. 에? 보수 대통합해야 괴멸 안 당하니까 이렇게 명분 내걸고 하잖아요. 맹 못 추네 친박들. 어때요 여러분? 근데 이 홍 대표 보면은 너무 말이 좀 자주 바뀐 것 같잖아요 여러분. 대선 전에 다르고 대선 중에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, 또 친박 이야기할 때도 뭐 친박을 언제는 용서한다 했다가 이제는 나가라 했다가 말이 늘 바뀌어요. 아마 스스로 그걸 아는가 모르겠네. 근데 이 말이 왜 자주 바뀔까요?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는데 정치상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그럴까요? 그것도 심하면 안 되죠. 어느 정도 해야지. 정치라는 것이 물론 말은 자주 바뀐다 해도 사실은 안 바뀔수록 좋긴 좋습니다. 그래야 신뢰가 더 있으니까. 자주 바뀌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? 무슨 말해도 믿을 수 있나요? 근데 이제 또 자주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은 견해가 너무 약해서, 그렇게 좀 멀리 정확하게 보면은 말이 안 바뀌잖아요. 근데 정확하게 멀리 못 보는 사람은 하루 지나 보니까 분위기 이러니까 또 말이 바뀌어. 또 지나 보니까 단기적이죠. 또 분위기 달라진다니까 또 말 바뀌어. 한마디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. 길게 못 보니까. 진중하게 들고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중간에 분위기 따라서 악재 나왔나 팔고, 호재 나왔나 사고 이러는 거예요. 이건 이제 견해가 약할 때 그렇죠. 여러분 어때요? 어떤 견해가 확신이 없을 때 바뀌잖아요. 그렇죠? 견해 쭉 딱 못 바뀌어 있으면 안 바뀌죠. 그런 게 있어요. 또 그리고 너무 좌우에 막 속사총질을 막 하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합이 될까? 설령 통합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또 안 깨져 버릴까요? 전후 좌우 막 가리지 않고 막 쏘는데 그럼 총 안 맞을 사람이 없잖아 주변에.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합이 될까요? 전부 나쁘다는데 뭐. 그렇다면은 홍 대표 혼자만 옳다는 게 돼버리네. 홍 대표는 잘못이 없을 거예요. 전부 남이 잘못한 걸 보일 거예요. 이렇게 되면. 그렇죠. 자, 이제 이런 경우 뭐 이제 홍 대표는 뭐 이제 뭐 원래 성격이 그렇다 또 이제 해놓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,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이렇게 보면은 전부 남 나쁘다 하고 막 이렇게 자충우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? 스스로 나중에 스스로 무너지잖아요. 예. 넘어져도 어디 기댈 벽이 없잖아. 누가 손 잡아주지 않고. 그게 스스로 막 달려다니다가 스스로 돌에 턱 걸려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. 여러분 주변에 안 그렇습니까? 그렇죠? 예. 아무튼 간에 이제 그건 여러분 딱 이제 지켜보시면 이제 아시겠죠? 그리고 너무 요란하고 소리가 너무 요란하면 안 돼요. 요란하면 실속이 없어. 그래서 지켜보면은 이제 되는 것이고,
그다음에 홍 대표가 그 이제 좀 기왕이면 좀 진중하게 해가지고 전부를 이렇게 다 끌어안고 좀 정리할 거 이렇게 하고,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막 축기 올리고 흔히 말하면 막 쫓아다니고 이러란 소리는 아니고, 그래도 이제 국가적으로 뭔가 이 틀이 어떤 게 중요한가 이런 것 정도는 정확히 보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리 싶어요. 그래야 쭉 길고 가지. 분위기 좀 뭐 여론 좀 밀린다고 또 이러고, 또 여론이 저쪽으로 한다 또 쫓아, 이래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죠. 그러니까 왜 이 우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래도 바라보느냐면 그 부분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. 한마디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정치를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는 딱 의지가 분명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정확하거든. 어떤 국가관이 분명하고 또 어느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밀고 나가. 그런데 이 남자 정치인들 어떻습니까? 뭐 우파니 보수니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? 그저 눈치나 보고 이쪽으로 줄 섰고 저쪽으로 줄 서고 어디가 좀 유리할까 어디가 불리할까 이런 계산이나 하고 앉았고, 이해관계로 막 너무 움직이니까 도대체 거기에 국가관이 있나 애국심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. 물론 다 있다랄 거 없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. 전부 다 애국자다 그러죠. 근데 그렇지만은 실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뭐 분명한 게 없어. 그래 놓으니 거기 모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. 능력 있고 투철하고 의지가 분명하고 견해 분명하면 나라도 남자 뽑겠어요. 이러면 또 여성분들도 화낼지 모르지만은,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. 없다 보니까는 그냥 그 어떻게 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. 좀 잘해봐,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. 그 전에 몇 년간이라도 제대로 누군가 하나 제대로 보여줬으면은 다 거기로 모일 거 아니에요. 근데 남자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.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그랬어요. 나는 누구든지 보수 쪽에 제대로 된 사람이 딱 의지 있게 나오면은 그 여론이 그래도 이길 수 있다 나는 판단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보세요. 뭐 반기문은 또 반기문 거기 또 그렇게 이래저래 하니까 있던 인기 다 까먹고 이러니까 훅 날아가 버리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교안 씨라도 제대로 치고 나왔으면 하지만은 또 기회를 탁 놓쳐버리면서 안 되잖아요. 뭐 책임지고 있다가 탁 던지고 나올 수도 물론 없었겠지만 그래도 정치 한번 세게 하려면 그 정도야 그냥 들어오고 나올 정도 돼야죠.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그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또 생긴 모습이 막 그 정치 사나운 곳이 하실 분은 아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거니 하지만 아무튼 누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모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. 도대체가 모일 자리가 없어. 국민들이 뭔가 모여야 될 텐데 모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. 의지를 못 보여주니까. 의지 보여주면서 딱 든든하게 모아줘야 돼.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래요. 아무리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뭐 버리고 가자, 박 대표는 이제 놓고 가자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그거예요. 붙잡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? 어디 문고리가 있어야지 뭐 저 문고리를 놓든지 말든지 하지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자, 이제 오늘은 또 이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. 좀 진중하게 해가지고 전부를 이렇게 다 끌어안고 좀 정리할 거 이렇게 하고,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막 축기 올리고 흔히 말하면 막 쫓아다니고 이러란 소리는 아니고, 그래도 이제 국가적으로 뭔가 이 틀이 어떤 게 중요한가 이런 것 정도는 정확히 보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리 싶어요. 그래야 쭉 길고 가지. 분위기 좀 뭐 여론 좀 밀린다고 또 이러고, 또 여론이 저쪽으로 한다 또 쫓아, 이래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죠. 그러니까 왜 이
우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래도 바라보느냐면 그 부분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. 한마디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정치를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는 딱 의지가 분명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정확하거든. 어떤 국가관이 분명하고 또 어느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밀고 나가. 그런데 이 남자 정치인들 어떻습니까? 뭐 우파니 보수니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? 그저 눈치나 보고 이쪽으로 줄 섰고 저쪽으로 줄 서고 어디가 좀 유리할까 어디가 불리할까 이런 계산이나 하고 앉았고 이해관계로 막 너무 움직이니까 도대체 거기에 국가관이 있나 애국심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. 물론 다 있다랄 거 없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. 전부 다 애국자다 그러죠. 그렇지만은 실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뭐 분명한 게 없어. 그래 놓으니 거기 모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. 능력 있고 투철하고 의지가 분명하고 견해 분명하면 나라도 남자 뽑겠어요. 이러면 또 여성분들도 화낼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. 없다 보니까는 그냥 어떻게 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. 좀 잘해봐. 잘했으면 좋겠어. 이렇게 하지. 그 전에 몇 년간이라도 제대로 누군가 하나 제대로 보여줬으면은 다 거기로 모일 거 아니에요. 근데 남자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.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그랬어요. 나는 누구든지 보수 쪽에 제대로 된 사람이 딱 의지 있게 나오면은 그 여론이 그래도 이길 수 있다 나는 판단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보세요. 뭐 반기문은 거기 또 그렇게 이래저래 하니까 있던 인기 다 까먹고 이러니까 훅 날아가 버리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교안 씨라도 제대로 치고 나왔으면 하지만은 또 기회를 탁 놓쳐버리면서 안 되잖아요. 그 숫자 뭐 무기력한데 거기서 당대표 나오겠어요? 못 나오죠. 그러니까 늘 체이죠. 당연히. 지금 홍 대표만 해도 그렇잖아요. 국회의원도 아니에요. 그렇죠? 대통령 나가서 떨어진 사람이에요. 그래도 대표하고 지금 당을 주무르고 있잖아요. 뭐 합당을 시키니 그리고 너들은 나가라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. 이제 명분이야. 에? 보수 대통합해야 괴멸 안 당하니까 이렇게 명분 내걸고 하잖아요. 맹모추네 친박들. 어때요 여러분? 근데 이 홍 대표 보면은 너무 말이 좀 자주 바뀐 것 같잖아요 여러분. 대선 전에 다르고 대선 중에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또 친박 이야기할 때도 뭐 친박을 언제는 용서한다 했다가 이제는 나가라 했다가 말이 늘 바뀌어요. 아마 스스로 그걸 아는가 모르겠네. 근데 이 말이 왜 자주 바뀔까요?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는데 정치상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그럴까요? 그것도 심하면 안 되죠. 어느 정도 해야지. 정치라는 것이 물론 말은 자주 바뀐다 해도 사실은 안 바뀔수록 좋긴 좋습니다. 그래야 신뢰가 더 있으니까. 자주 바뀌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? 무슨 말해도 믿을 수 있나요? 근데 이제 또 자주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은 견해가 너무 약해서 그렇게 좀 멀리 정확하게 보면은 말이 안 바뀌잖아요. 근데 정확하게 멀리 못 보는 사람은 하루 지나 보니까 분위기 이러니까 또 말이 바뀌어. 또 지나 보니까 단기적이죠. 또 분위기 달라진다니까 또 말 바뀌어. 한마디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. 길게 못 보니까. 진중하게 들고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중간에 분위기 따라서 악재 나왔나 팔고 호재 나왔나 사고 이러는 거예요. 이건 이제 견해가 약할 때 그렇죠. 여러분 어때요? 어떤 견해가 확신이 없을 때 바뀌잖아요. 그렇죠? 견해 쭉 딱 못 바뀌어 있으면 안 바뀌죠. 그런 게 있어요. 또 그리고 너무 좌우에 막 속사총질을 막 하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합이 될까? 설령 통합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또 안 깨져 버릴까요? 전후 좌우 막 가리지 않고 막 쏘는데 그럼 총 안 맞을 사람이 없잖아 주변에.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합이 될까요?
전부 나쁘다는데 뭐. 그렇다면은 홍 대표 혼자만 옳다는 거 돼버리네. 홍 대표는 잘못이 없을 거예요. 전부 남이 잘못한 걸 보일 거예요. 이렇게 되면. 그렇죠. 자, 이제 이런 경우 뭐 이제 홍 대표는 뭐 이제 뭐 원래 성격이 그렇다 또 이제 해놓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낫거든. 그래 뉴스 보도가 좀 나오고 해야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상징성이 그쪽이 있다. 그러면 여의도 같은데 국회의사당에서 한다. 그럼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. 거기는 그 뉴스 타기도 참 좋지요. 네, 그러니까 좀 상징성이 강하면 좀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다음 주에 대구에서 한다 그러죠. 네, 대구도 거기 뭐 보수 본고향이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하는 것도 괜찮죠.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쪽이 박근혜 대통령 또 고향이니까 거기가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거기도 선택은 잘한 거예요. 네, 그렇게 봐요.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라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하고 좀 뭐 난리라고 해도 될 판인데요. 그런데 여도 자한당의 홍 대표하고 최경환 이렇게 붙었네요. 같이 서로 이제 물러가라는 식이네요. 홍준표 대표 어떻게 말하는 거 볼까요? 박정권 몰락 장본인 출당 저항은 화무치. 그러니까 출당 저항하지 말고 얼른 나가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. 진박인가 아닌가 감별사.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을 향해서죠. 세상이 변했으니 자중해라 이런 말도. 아무튼 그냥 이건 뭐 노골적으로 막 공격하네요. 그럼 최경환 국회의원은 또 어떻게 하나요? 가만히 있나요? 그냥 쓸쓸히 물러갈 건가요? 아무튼 참 왜 이 친박들이 이런 서름을 당하겠습니까? 여러분 왜 그렇게 당한다고 봐요?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물러나고 탄핵을 당해서 저렇게 친박이 그럴까요? 그건 아니죠. 친박이 너무 지금까지 무기력했어요.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할 때도 그때 뭐 국회를 점거한다든지 한마디로 투표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어떤 적극적 띄었습니까? 아니면 당론으로 딱 정해서 참여 전체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거 안 했죠. 물론 그때 이정현 대표가 이제 그렇게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됐잖아요. 그리고 또 다음에 임명진 들어오고 뭐 어떻게 되고 이 상황 막 휘둘릴 때 친박들 그때 뭔 저항을 했습니까? 뭐 뜻대로 세운 게 있습니까? 그저 눈치나 실실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탄핵을 당해가지고 공판을 받는다고 저렇게 5개월 6개월 저럴 때 말이라도 뻥끗한 거 봤어요. 아마 제대로 가서 면회도 안 했을 거예요. 그리고 구속영장 재발부 물론 그거는 이제 다 반대한 걸로 이제 알긴 압니다. 그리고 구속영장 재발부 물론 그거는 이제 다 반대한 걸로 이제 알긴 압니다만 그 뒤에 발부돼도 뭐 별로 입 닫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친박이 서름 받을 만해요. 그렇게 무기를 가면 서름 받습니다. 어디 가서도 너무 또 빼나고 또 모나면 또 정 맞는다고 그것도 부딪히지만은 그렇게 무기라고 그저 눈치나 보고 있으면 이쪽에서 툭툭 차고 저쪽에서도 툭 차고 그러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? 그 숫자 뭐 무기력한데 거기서 당대표 나오겠어요? 못 나오죠. 그러니까 늘 체이죠. 당연히. 지금 홍 대표만 해도 그렇잖아요. 국회의원도 아니에요. 그렇죠? 대통령 나가서 떨어진 사람이에요. 그래도 대표하고 지금 당을 주무르고 있잖아요. 뭐 합당을 시키니 그리고 너들은 나가라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. 이제 명분이야. 에? 보수 대통합해야 괴멸 안 당하니까 이렇게 명분 내걸고 하잖아요. 맹못 추네 친박들. 어때요 여러분? 근데 이 홍 대표 보면은 너무 말이 좀 자주 바뀐 것 같잖아요 여러분. 대선 전에 다르고 대선 중에 다르고 그다음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또 친박 이야기할 때도 뭐 친박을 언제는 용서한다 했다가 이제는 나가라 했다가 말이 늘 바뀌어요.
아마 스스로 그걸 아는가 모르겠네. 근데 이 말이 왜 자주 바뀔까요?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는데 정치상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그럴까요? 그것도 심하면 안 되죠. 어느 정도 해야지. 정치라는 것이 물론 말은 자주 바뀐다 해도 사실은 안 바뀔수록 좋긴 좋습니다. 그래야 신뢰가 더 있으니까. 자주 바뀌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? 무슨 말해도 믿을 수 있나요? 근데 이제 또 자주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은 견해가 너무 약해서 그렇게 좀 멀리 정확하게 보면은 말이 안 바뀌잖아요. 근데 정확하게 멀리 못 보는 사람은 하루 지나 보니까 분위기 이러니까 또 말이 바뀌어. 또 지나 보니까 단기적이죠. 또 분위기 달라진다니까 또 말 바뀌어. 한마디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. 길게 못 보니까. 진중하게 들고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중간에 분위기 따라서 악재 나왔나 팔고 호재 나왔나 사고 이러는 거예요. 이건 이제 견해가 약할 때 그렇죠. 여러분 어때요? 어떤 견해가 확신이 없을 때 바뀌잖아요. 그렇죠? 견해 쭉 딱 못 바뀌었으면 안 바뀌죠. 그런 게 있어요. 또 그리고 너무 좌우에 막 속사 총질을 막 하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합이